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투자자 여러분.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반등세가 진짜일까요? 그리고 다시 이게 반등세가 진짜라면 이 30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반등이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차트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약세 시장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오전에 잠깐 반짝하는 모습 보여주고 꽝 하고 내려 찍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오전에 띄워주는 척 하다가 내려 찍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약세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강세장의 특징은 뭘까요? 오전에 페이크로 아래로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오후에 들어 올리는 겁니다. 오전에 여러분은 실망하셨죠? 여러분들 계속 빠질 것 같죠? 이러고다가 오후에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요? 오늘도 시가에서 바로 내리 꽂았다가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게 상한가 나온 이후부터 약세장과 강세장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특징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었던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AI 투자가 감소를 할 것 같다. 메모리 수요가 둔화될 것 같다.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들이 투자를 감소할 것 같다. 다 뭐예요? 그럴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우려로 빠진 게 아니에요. 빠지니까 우려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 최근에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 폴드라는 양반이 있었죠. 전 오픈 AI의 연구원이고요. 와, 이 인생 굉장히 어리네요. 이 양반이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I 관련 투자를 겁나 열심히 때렸고요. 그 중엔 SK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4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야, 천재구나 이러면서. 근데 주식이 언제까지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하락이 날아올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상승 각도 보이죠? 전 양반이 상반기에만 460% 수익을 뽑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레버리지 4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승세 나올 때 여기에 레버리지 물량이 얼마나 따라 붙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레버리지는 뭡니까? 배수잖아요. 뭐예요? 거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생상품 레버리지로 올라간 거품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품이 이제 꺼진 거고요. 이제 실질 가치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지, 실질 가치보다 더 많이 빠졌지. 올라갈 때는 실질 가치보다 더 레버리지로 땡기는 경향이 있고, 떨어질 때는 실질 가치보다 더 내려 누르는 경향이 있겠죠. 그럼 지금은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더멘탈이 흔들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영업이익,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5배가 증가했습니다. 2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요.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29일 날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예,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19.6%까지 빠진 모습 나타났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확실히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2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1분기에 60조 원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2분기에 90조 원 나왔거든요. 80.5조? 89.5조 나왔어요. 아무튼 90조 나왔어요. 이거 뭐였어요? 전 세계 1위 찍었어요. 영업이익. 3분기 얼마 나온다고요? 120조 나온다고요. 예상이. 1분기 사상 최대치의 2배가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과 이후에 2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을 보면 이후에 2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더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이 흔들렸나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실적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AMD는 오늘 아침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실적 발표들을 보면 다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쫓아옵니까? 중국이 창신 메모리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다.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에 쫄립니까? 중국이
노광 장비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ASML의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진짜일까요? 얼마나 잘 쫓아오는 걸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압도한 거는 당연하죠. ASML이 기술적으로 압도하는데 얘네 지금 10나노미터 이상 회로 구현하는데 주로 쓰이는 그거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20대 만든 거예요. 20대를 목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나노 하고 있잖아. 2나노. 근데 이게 10나노 이거 한다고 해서 이 ASML 주가가 뭐 8%씩 빠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분위기에 휩쓸렸다라는 거죠. 왜 분위기에 휩쓸렸다고요? 아까 제가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 여기서 올라갔었던 것들은 뭐예요? 레버리지라는 거품으로 올라갔었던 거고 그 거품이 꺼졌죠? 인양반 파산했잖아요. 인양반 레버리지 20배 땡겼다가 4배는 뭐예요? 청산당하는데 25%가 하락하면은 인양반 마진콜 당해서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작살났어요. 그래서 시타델이 그거를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시타델이 레버리지 4배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과거에 2005년도에 천연가스 붐 불었을 때 인양반들이 박살난 거, 거품 꺼지면서 박살난 천연가스 레버리지를 먹은 적이 있어요. 시타델이. 기록에 남는 성공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로 박살났었던 회사의 자산을 인수해서 그것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오폴드에 파산된 자산들을 모두 다 시타델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타델은 여기에서 풀 레버리지 매수를 때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타델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성공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번 반등은 거의 상승세가 나오는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저의 생각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누군가 나의 방향을 정해줬으면 좋겠고 나 혼자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뇌동 매매를 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끊어버리는 이 악조건, 여러분들이 매일 자주 하는 거죠. 주가가 빠질 때는 무한히 버티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이때 끊고 나오는, 역으로 해야 되는데 손해를 키우고 수익을 짧게 가는, 하지만 저와 함께하면 손해를 짧게 가고 수익을 길게 가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010-8197-3722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명을 보내주세요. 난 SK하이닉스가 궁금하다, 나는 삼성전자가 궁금하다, 기타 등등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들을 가져다 주시면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냉포트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냉정한 리포트, 냉포트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고요. 이 냉포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일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11만 4천 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 오늘 얼마가 됐어요? 168만 7천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과거 냉포트 흐름을 보면 여기서 상한가 같죠? 여기에서도 이 가격 넘어가면 매수해도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날에도 이 가격, 최고 가격 넘어가면 매수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못 넘었죠. 매수 가격이 안 나왔죠. 그리고 어제 다시 매수 가격을 수정해 줬고요.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가 됩니다. 어때요? 명확한 기준에 있으니까 쉽죠. 아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살 거리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넘어가면은 그때 매수해도 됩니다. 명확한 기준은 밑으로 빠지면은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보유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할까? 목표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 주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 팔면 안 됩니다. 왜죠?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라갈 때 팔면 수익의 극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얘기하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입니까? 올라갈 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올라갈 때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어깨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머리인가요? 그럼 여기가 어깨겠네요. 여기서 팔 겁니까?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겠네요. 여기서 팔 겁니까? 아니라고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라고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나왔죠. 여기서 지지라인을 갭으로 붕괴했죠. 여기가 어깨입니다. 머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게 어깨라고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다시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표 주가를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손절 물량만 가져가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안전하게 갖고 가는 방향만 있을 뿐이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흐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9천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SK하이닉스가 300만원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상승할 거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월 5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저평가되었다. ADR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ADR은 뭡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뭐예요? 최소 6개 금융사가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악재가 모두 걷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이게 가장 비중이 크고 확실하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은 SK하이닉스에다 태우는 게 맞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가기는 조금 그렇죠. 상승세로 갈 때는 우리도 레버리지 효과를 조금 누려야겠죠.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업종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가 상승세가 나온다는 조건을 본다면 AI에 다시 바람이 불어줄 것으로 보이고 AI에 바람이 불어준다는 얘기는 전력적으로 힘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전력 관련주를 보고 있고요. 과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강한 상승세가 나올 때 전력주가 또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조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력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원자력이 한 방에 공급이 됩니까? 재생에너지가 한 방에 공급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스터빈이 겁나 열심히 팔렸다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모자라요. 못 만들어 지금. 저쪽에서 필요하다는데 만들 납기를 못 챙겨.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전력을 찾기 위해서 뭐합니까? 배 엔진을 가져다 씁니다. 이거 갖고 전기를 뽑아가니까요. 관련주 봐야겠죠. 뭔지 알고 계시죠? 다음에 최근에 뉴스를 좀 찾아보면 오늘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캐터필러의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왜?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도체가 늘어나고 그 반도체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는 그냥 뭐 허공에다 짓습니까? 아니죠.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 오늘 뉴스죠.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또 끝나가는 느낌으로 또 하나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란 전쟁 끝나면 같이 끝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건설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중동 재건, 우크라 재건, 데이터 센터 건설 이 세 가지 호재가 같이 엮이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분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겁니다. 저는 300% 이상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타이밍상 어떻습니까? 타이밍상 지금입니다. 지금. 왜 지금이죠?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SK하이닉스는 바닥을 찍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채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3가지 선물 다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197-3722 이쪽으로 SK하이닉스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3가지 선물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냉정한 리포트, 냉포트도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